이어서 이번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일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뭐 각종 부스나 우리 고상모에서 마련한 여러 가지 부스의 체험과 그리고 알아야 할 지식이나 또 체험할 부분이나 모든 게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글쎄요, 여러분은 평생에 이분을 자주 가까이에서 뵐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특별히 이분이 귀한 시간을 내주셨어요. 바로 동물행동의학 박사님이 이 자리에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TV 매체에서도 아마 많이 봤을 수 있어요. 오늘은 실제로 가까이에서 여러분들과 동물 행동에 관한 심리와 그리고 동물에 관한 대하는 부분이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수의학 박사이신 박사님을 모시고 잠시 무대 위에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토크 콘서트가 끝이 나면 콘서트 이후에 여러분들 또 마련된 부스로 가시면 디테일하게 1대1로 또 반려견에 대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도 따뜻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궁금한 거 지금부터 생각해 두셔도 돼요. 그동안에 궁금했던 거, 또 앞으로 궁금하려 될 거, 우리 집 반려견과 또 반려묘까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들어보시고 이 시간 궁금한 점 박사님과 공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물행동의학 박사님이신 신용주 박사님인데요. 오늘 동물행동, 특별히 서울대학교 수의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셨고 화려한 이력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경영학 박사와 더불어서 SBS TV 동물농장 보셨죠, 여러분들? 거기에 보시면 다수의 펫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많은 지식을 또 함께 방송 매체를 통해서 나누어 주셨고, 그리고 환경보호 등 멸종 위기종. 제 소개는 그 정도면 됩니다. 벌써 나오셔 계시네. 생각보다 근데 영하시네요, 박사님. 나이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들으셨죠? 자, 그럼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데 박사님 일단 직접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신용주 박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정정할 사항이 있는데요. 네. 제가 박사를 한 3번 정도 했는데 네. 마지막 수의학 박사는 수료만 하고 논문을 쓰고 있어서 정확하게 저는 경영학 박사입니다. 정확하게 경영학 박사인데 박사를 3번 했습니다. 그러신 거예요? 좀 복잡해서 이렇게 그런데 제 지도 교수님이 네. 눈을 이렇게 시퍼렇게 뜨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수의학 박사라고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저는 수의학 박사는 수료했고 저는 경영학 박사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경영학 박사는 지금 필요가 없어요. 수의학 박사님을 수료 과정에 계시고 오늘 그 지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예정입니다. 박사님 자리에 좌중하셔서 편하게 우리 또 관객들과 공유를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토크 콘서트를 할 예정인가요? 뭐 토크 콘서트라 그러면 좀 너무 거창한 것 같고요. 네. 저는 오늘 동물을 좋아하시고 동물을 기르시는 분들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우리는 동물을 기르면서 그 동물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건강까지는 보시는데 네네. 그 동물의 삶의 행복까지는 안 보시는 것 같아서 네. 동물은 어떨 때 행복할까? 우리가 동물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기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한 20-30분 정도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우리 박사님의 안중에 있는 마음이 다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궁금한 점부터 한번 물어볼까요? 관객 여러분들에게. 자, 손을 들고 한 번씩 궁금한 점을 질문을 해보도록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도 없으신가요? 혹시 동물을 기르시는 과정에서 개이건 고양이이건 관계없습니다. 저는 심지어 다른 동물도 됩니다. 그래서 동물을 기르시는 과정에서 혹시 이런 것이 궁금하다라는 게 있으시면 말씀 편하게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사님이 방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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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를 무나요? 네, 물려고 도나요? 무나요? 네. 어떤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보일까요? 수시로. 수시로.
이제 보통 저희가 동물행동학자들이 저와 같은 응용동물행동학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물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형태의 질문지를 받기 전에 보통 꽤 긴 질의응답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즉문즉답식으로 이런데 이러면 어떡할까요? 라는 답을 간단하게 드릴 수밖에 없고요. 개를 비롯해서 적지 않은 동물들이 빙글빙글 돌면서 꼬리를 무는 듯한 행동을 보입니다. 이제 그것은 이른바 병적 행동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조금 더 완화된 말씀으로는 정형 행동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조금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별로 할 일이 없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를 기르는 환경들은 아주 환경이 좋다라고 하면 집에 조그만 마당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에서 기르시는 분들이 아마 80-90%일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아파트이건 또는 심지어 다소의 작은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이건 개라고 하는 동물의 입장에서는 그 공간이 불만족스럽거나 또는 불충분해요. 네. 그러면 그 개가 가지고 놀 수 있는 거리가 몇 가지 없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개나 고양이가 초기 단계의 사회화 과정이 충분치 못해요.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셀프 엔터테인먼트, 스스로 노는 거거든요. 네. 스스로 노는 훈련이나 기회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성체로 성장해 버려요. 네. 우리가 이런 것을 보통 유아기적 어떤 유치한 유아적인 행동을 성체까지 끌고 간다고 해서 유형성숙이라고 하는데 개라고 하는 동물이 그런 유형성숙의 가장 대표적인 피해자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것을 계속 하려는 오버 그루밍 또는 과잉 어떤 그 반복적인 행동에서 털이 빠진다든지 네. 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뱅글뱅글뱅글 돈다든지 네. 또는 식분증, 자신의 변을 자신이 먹는다든지 아, 예. 아니면 발사탕이라고 해서 발을 그냥 계속 핥는다든지와 같은 행동들을 보여요. 그래서 그럼 박사님 지금 관객이 질문한 중에는 약을 처방해서 먹였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런 것도 효과가 있나요,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약을 먹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꼬리에 난 상처를 대상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빙글빙글 도는 대상을 막기 위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 외과적인 부분에서 처방을 네. 받으신 것 같고요. 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이를테면 사람의 경우에 사용하는 항우울제 같은 것들을 수의학적으로 처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 우울감을 좀 낮춘다든지 네네. 또 스트레스 수치를 조정하는 형태의 네네. 어떤 양리학적 접근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의학적으로 그 약을 처방받거나 하기 전에 네. 가정에서 집에서 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쉽게 뭐가 있을까요? 네, 물론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네. 결국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르거나 네. 또는 여러분이 스스로 생활하는 과정에서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보통 뭐 유튜브를 본다, 오락을 한다,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남자친구하고 통화를 한다, TV를 본다, 뭐 등등등 있고 그것 이외에 밖으로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여행도 가고 카페도 갔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개나 고양이라고 하는 동물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나 움직임의 반경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시발점이에요. 네네. 거기에서부터 보시면 사실은 개나 고양이 대부분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나 활동 또는 놀이거리가 극히 제한돼요. 네, 맞습니다. 지금 꼬리를 쫓는 거 이외에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강아지마다 특성들이 다 있는 것, 본인들의 스트레스나 또 우울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방금은 꼬리를 문다고 하셨고 또 뭐 벽을 긁는다든지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람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심리적으로 안정이 필요하고 뭔가 사람처럼 꼬리가 만들어지면 조금 더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전문용어로 행동 풍부화 또는 환경 풍부화라고 하는데요. 네. 그 풍부화의 대상이 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단순히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할 일들이 계속 바뀌고 변화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 여러분들은 맞습니다. 결국은 동물을 행복하게 기르기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그 동물이 얼마나 행복해질지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동물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만큼 다양하고 복잡하고 매일 바뀌냐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많이 해주시면 점차 완화될 겁니다. 답변이 충분하셨나요? 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이게 무엇이건.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는 그 건강상에는 굉장히 신경을 쓰지만 우리 애와 애견, 우리 반려견들에 대한 그 행복이나 심리 상태까지는 접근을 좀 멀리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궁금하신 점이 계시면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 계신가요? 100% 다 만족하시고 100% 다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질문이 만약에 없으면 제가 그냥 짧게 한 10분 정도 말씀 네, 우리 박사님이 예. 그러면 더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제가 일단은 이해를 하고 한 10분 정도 그 개나 고양이를 네, 질문 네 말씀하세요. 네. 네, 잠시 마이크 닫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길에서 고양이를 구조해서 집에서 키우고 있는데 계속 이불에 오줌을 싸요. 뭐 때문에 오줌을 싸는 거예요? 네, 그 녀석이 몇 살일까요? 몇 개월 정도 됐는지 아세요? 7개월? 7개월 정도 됐고 혹시 중성화가 됐나요? 아니면 했어요. 수컷인가요? 암컷인가요? 암컷이요. 암컷이고 소변을 보는 곳이 동일한 장소인가요? 아니면 옮겨가면서 소변을 똑같은 곳에서 본인 침대? 똑같은 침대에서 다른 이불로 계속. 혹시 본인의 침대인가요? 네. 따님의? 네. 따님께서 보시기엔 왜 언제부터 그런 행동이 나타났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니면 어떤 특정 시점부터예요? 네, 저기 중성화하기 전에도 네. 가끔씩 그러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매일 오줌 싸는 게 아니고 또 네. 한 번 싸면 하루에 3번, 4번씩 또 싸고 네.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거의 저희가 한 5개월째 키우고 있는데 물에 오줌 한 10번 정도 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싸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약 10번 정도의 네. 이른바 배변 실수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네네, 거죠? 맞아요. 혹시 그 전후에 인과관계를 수정할 만한 어떤 이벤트가 있었을까요?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없어서 지금 짐작이 안 되거든요. 다른 거 소변 보건 거 말고는 문제라고 할 만한 건 없고 보호자분하고 관계 좋고요. 네네. 네. 이게 이제 그 고양이를 우리가 기를 수 있게 된 인간이 지방에서 고양이를 기를 수 있게 된 가장 큰 어떤 그 모티브 또는 계기가 된 게 고양이 모래의 발명이에요. 고양이 모래라고 하는 것을 발명하기 전에는 고양이를 집안에서 기를 수가 없었어요. 왜? 그 냄새를 감당할 방법이 없거든요. 개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냄새가 나거든요, 고양이는. 근데 고양이 모래가 발명되면서 고양이를 집안에서 기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졌는데 다만 고양이 모래를 모든 고양이가 다 좋아하지는 않아요. 현재 그 고양이 모래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벤토나이트인가요? 아니면 네네, 맞아요. 고양이 화장실에 뚜껑이 있나요? 없나요? 지금은 없어요. 화장실의 크기는 얼마나인가요? 커요. 왜냐면 저희가 원래 고양이 한 마리 기르고 있었는데 네네. 걔가 생겼거든요. 고양이 2마리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네네. 자, 고양이 2마리가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그 새로운 새끼 고양이가 보이는 행동은 전형적인 이제 저희끼리 하는 말로는 영역 표시예요. 소유권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고양이라고 하는 동물을 저희가 많이 오해하는데 개도 잘 모르지만 고양이는 더 몰라요. 고양이는 원래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솔리터리 프레데터라고 해요. 고독한 사냥꾼이에요. 혹시 고양이가 동네에서 한 6, 7마리가 떼를 지어서 룰루랄라 함께 다니는 걸 보신 적 있으신 분? 나는 자주 봤다 그런 거. 아니면 평생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다. 새끼 고양이 말고 절대로 그런 고양이를 가족끼리 있죠. 어미가 새끼 고양이를 젖이 뜰 때까지 잠시 데리고 있는 경우는 있어도 그 고양이들이 형체가 돼서도 여러 마리가 떼로 있는 경우는 매우 보기 힘들어요. 저희 같은 학자들이 그런 거를 연구하려고 해도 사례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왜? 그 친구들은 평생 혼자 사는 동물이에요. 평생. 그런데 지금 상황은 아파트가 100평은 아니시잖아요. 네, 100평보다 조금 좁으시죠? 네. 그럼 한 70평 된다고 제가 가정할게요. 그럼 70평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고양이는 개처럼 보통 밖으로 데리고 나가지 않죠. 우리나라에서는. 데리고 나가셔도 돼요. 네.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럼 그 공간 70평짜리 아파트가 자신의 전체 영역이에요. 그럼 모든 동물이 그러하듯이 고양이만 영역동물이 아니에요. 사람도 영역동물이에요. 왜? 우리 아파트 옆집 아저씨 들어오면 화나잖아요.
근데 왜 자꾸 고양이만 영역동물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영역동물이 아닌 동물은 없어요. 네, 지렁이 이런 애들 빼고. 그래서 그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 속에서 고양이는 가장 자신의 영역을 잘 지켰던 동물들이 성공해서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 현재 이미 성묘인 개체가 있는 상태에서 후발주자인 새로운 고양이가 들어오면 이 고양이가 성장해서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지 못하면 얘는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안 죽죠. 물론 먹이가 있고 보살펴주니까 죽지 않지만 얘의 머릿속에는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그 공간은 두 개체의 관계가 정확하게 어떤지는 모르지만 관계가 좋아 보일지라도 결국은 계속해서 경쟁 관계가 유지될 수밖에 없고 이 작은 고양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여기가 내 영역이라고 하는 거. 특히 따님이 큰 애정을 줄 터이니 나에게 자원을 공급하는 따님을 독점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등기부 등본에다 내 거라고 쓸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줌을 싸요. 내 냄새를 묻혀서 이 공간은 내 공간이 당신 들어오지 마. 당신 나이 들은 고양이 절대 여기만은 나한테 내가 반드시 사수해야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고칠까요? 라고 이제 머리가 복잡해져요. 매우 어려운 과정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동물농장에서 더 이상 저를 부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왜 동물 2마리 기르세요? 고양이 1마리만 기르면 해결될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모든 사람이 다 공부해가지고 좋은 학교를 가진 않아요. 그럼 우리 아들이 공부 안 해요. 그럼 뭐라고 말하면 돼요? 공부를 잘하면 되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죠. 사실 방법은 그거 말고는 없어요. 여기도 똑같아요. 근데 이러면 너무 그렇잖아요. 어쩌란 말이냐, 이 고양이를 딴 데로 보내란 말이냐,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방법은 일종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착시 현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자원이 많은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네, 자원이 많은 것처럼 느끼는 방법은 보통 포식동물들이 사냥터를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럼 사냥터가 많은, 집에서 사냥을 어떻게, 집에 사냥터가 없는데 먹이 그릇을 여러 군데 놔두는 거예요. 서너 군데에다가 계속 먹이를 줘요. 그러면 먹이가 많은 것처럼 느껴져요. 물도 마찬가지고요. 배변할 수 있는 화장실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어리니까 배뇨계통의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화장실의 형태도 다양하게, 어떤 분들은 비데가 있는 데를 좋아하고요, 어떤 분은 비데가 없는 데를 좋아하고요, 어떤 분들은 앉아서, 어떤 분들은 뭐 서서는 안 하죠. 화장실의 형태도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뭘 좋아할지 모르는 이것저것 다 준비했어. 화장실 최소한 한 3개 정도 곳곳에 늘어놔 주세요. 단 이걸로 해결이 100% 된다는 보장까지는 없어요. 네. 왜? 이런 얘기는 3개월, 6개월에 걸쳐서 계속해서 진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게 정말 문제가 되신다면 사실은 한 마리만 기르시면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될 거예요. 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고요. 혹시 더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제가 오늘은 이제 토크 콘서트라고 해서 저도 이런 형태에 대해서 이런 방식의 말씀을 드리는 기회가 별로 없어서 어떻게 준비할까 고민했었는데 다행히 질문을 2분이나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한 5분 정도 남아서 더 질문을 받는 것보다는 짧게 제가 준비한 말씀 토막으로 드리고 사라지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르는 동물들은 유기동물 형태로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는 방금 보신 것처럼 길에서 이른바 구조되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브리더가 기르기도 하고 펫샵에서 들어오기도 해요. 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또는 지인이 마당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가 새끼를 낳아서 집으로 들어오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 동물들은 저희 곁에서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정도를 살아가요. 행동과 관련해서 다양한 말씀들을 주시는데 대부분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요?를 말씀 주세요. 재밌는 거 아세요? 저희 같은 동물 행동학자들은 문제의 근원이 동물에게 있다고 보지 않는 편이에요. 저희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통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나 고양이를 그냥 마당에서 기르던 과거에는 행동 문제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존재한 적이 없어요. 여기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제가 40대 한 후반쯤 됐는데 저보다 비슷하거나 윗분들은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동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이른바 행동 문제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건 뭐예요? 동물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동물을 집안에서 기르는데 그 동물이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거나, 또는 사실은 그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과거에는 외부에 있으니까 얘네하고 접촉하는 기회가 작아서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집안에서 계속 붙어있다 보니 문제가 아닌데 문제로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럼 두 가지 다 누구한테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개나 고양이를 그냥 기르시는 게 아니고 정말로 사랑하신다 라고 하면 저는 무슨 말씀을 꼭 드리고 싶냐면, 유튜브도 좋고 TV도 좋은데 그것만으로 여러분이 그 동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얻는 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10시간을 떠든다고 해도 그 동물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지식을 얻는 것은 어려워요. 그걸 위해서 제가 권유드리는 것은 개나 고양이나 또는 기타 다른 동물들, 여러분이 기르고 있는 동물들에 대한 아주 원론적인 책들을 한 2-3권 정도 꼭 보시라고. 저처럼 이렇게 별로 안 대단한 공부를 한 사람 말고 정말 공부를 잘하는 분들이 쓴 해당 분야의 전문 서적들을 꼭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려요. 개 쪽에서는 개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의 몸짓은 개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긴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 2권을 권유드리고요. 고양이의 경우는 고양이에 대하여라는 마찬가지로 동일한 저자가 쓴 책이 있어요. 다 절판됐는데 구하려면 구해요. 먼저 그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내가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동물이 어떤 존재인지 먼저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친구들의 행복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보세요. 참고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개 쪽은 조금 상황이 다르지만 고양이의 경우 고양이는 산책하면 안 돼요 라는 말이에요. 제일 바보 같은 말이에요. TV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나서 그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고양이는 영역동물이고 고양이는 액체이기 때문에 나가면 도망갈 수 있고, 그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고양이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고양이를 기르는 것이, 고양이를 감금하고 고양이를 소유하기 위해서 기르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해외의 저명한, 저보다 100배, 1000배, 억만 배 유명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안전이 담보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고양이와의 외출 또는 산책은 항상 고양이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논문에 쓰여 있는 유명한 학자들이 한 이야기예요. 개의 경우는 다른 것 없고요. 개를 우리가 지배할 것인가 또는 개가 우리의 동료인가에 대해서 수많은 논쟁들이 있어요. 꽤 유명한 국내의 훈련사가 처음에는 개와 친구가 되어야 된다고 해도 요즘은 개를 지배하죠.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아요. 무엇이 맞는지는 없어요. 다만 그것의 기저에는 뭐가 있냐 하면요, 우리가 그들을 얼마나 이해하는지가 있어요.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다? 개를 소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나는 개를 소유하는 견주야. 그런 분들 여기 안 계시잖아요. 나는 고양이를 소유하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그거는 동물을 산업으로 보시는 분들이 하시면 돼요. 네, 근데 동물을 좋아하셔서 동물을 기르시는 분들, 댁에서 이른바 반려라는 이름을 붙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그들이 행복하도록 만들어주는 조력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이 토크 콘서트에서 짧게나마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을 뺏어서 드리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다? 동물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다?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네, 이상으로 심윤지 박사의 콘서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에게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자리하시면서 무대 위에서 한 20-30분여 정도 여러분들과 궁금한 점과 더불어서 간단하게 알아야 할 지식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시간 이후에도 우리 교수님과 더불어서 1대1 상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